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부 감사 규정에 따라 감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쇼핑이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등 그룹 내 8개 온라인몰을 통합하고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는 2022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 원을 달성하겠다며 신성장 동력인 온라인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안위의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돈 검출 침대 방사선 피복 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이행 상황 점검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포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이 가구당 약 1억 4천만 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최초 조합이 제출한 금액보다 16배를 웃도는 것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 액수가 나오면서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작이었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부분은 간밤 미국 증시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혁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 저녁 든든하게 채워주시는 두 분인데, 자, 먼저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또렷한 이런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수가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 대형주가 상당히 약하죠. 삼성전자의 흐름을 필두로 해서 대형주의 흐름이 약합니다. 이런 흐름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세를 바라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역시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건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이 꾸준히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제대로 받았을 때 단기 접근하는 그 정도는 대응 가능하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으로 본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하고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나와주신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여러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참고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관한 이슈 모든 것을 풀어주실 어윤호 연구원님. 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일단 거래소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말에 좀 크게 출렁이
뒤에 이제 다시금 어떤 이제 컨퍼런스 영향으로 또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근 한 달 동안 50% 이상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그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리고 유력 인사들의 발언에 따른 어떤 위기감이 또 고조가 됐다.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고, 최근 들어서 또 신규 코인들의 상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신규 코인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또 진입을 하는 그러한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알트코인 이오스 코인을 또 교육을 준비를 했는데, 잠시 후에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소식에 이어서 연일 뭐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먼저 이어갑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저희 쪽에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는 그동안의 시청자분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도 해보시고 좋은 기회도 잡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477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유니테스트를 매수가 11,400원에 비중 20% 전략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의 유니테스트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1.11% 빠지면서 17,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 추세가 꽤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첫 시작을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적정 주가가 12,300원, 그래서 비교가스는 1.45, 소폭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겨울에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뒤에 계속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단기적으로도 매우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최근 뭐 차트만으로도 봐도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뭐 앞서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1,4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의 종가가 17,850원, 거의 18,000원대 돼가는 종가입니다. 수익을 꽤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이 수익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적절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은 플러스 70%의 매도를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플러스 40%의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에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증설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 영향으로 또 반등한 그런 흐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주가의 이런 부분들은 작년의 그 흐름부터 쭉 이렇게 녹아들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자체도 적절하게 하신 것 같고요. 또 대응도 적절하게 잘 끌고 오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40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2017년이죠. 매수를 하셨는데 고점 기록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횡보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뭐 적절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매수는 잘 하신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대응도 계속 끌고 가면서 계속 하셨는데, 역시 앞으로는 주가의 흐름의 이 향배를 결정하는 건 역시 지수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게 역시 지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업종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계를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더 지금 목표로 정해드렸던 그 가격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점,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길게 끌고 갔을 때는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코스피가
크게 꺾였을 때는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정리 후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0%나 플러스 7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지수 흐름에 따라서 또 이 수익이 변화될 수 있는 구조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잉테스트 같은 경우에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상승 시에는 70% 정도까지 목표가 좀 바라볼 수 있고 40% 또는 70%의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13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을 매수가 35,800원의 비중 20%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동구바이오제약은 오늘장 강보합 마감입니다. 35,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잃은 상황 속에서 참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정 주가 확인할까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적정 주가 11,000원, 비교값은 2.77, 소폭 고평가되어 있지만 제약 업종임을 감안하면 아주 큰 고평가는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중기 추세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만 놓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추세는 하락, 그리고 중기 추세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월에 상장이 된 제약 바이오주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자,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 이동평균선 통해서 설명을 도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가 35,800원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이후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손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사실 뭐 매수를 그렇게 아주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요. 매수를 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운이 조금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5%,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의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요. 그 매수하실 당시를 보면은 사실 가격적으로는 저점이죠. 그래서 저점 부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그런 욕심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매수를 약간 서둘렀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자체적으로도 흘러내리는 흐름이었고요.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의 흐름이 좋지 않았죠.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야 업종의 흐름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자체의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흐름입니다. 어쨌든 매수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매수 이후에 대응은 잘못됐습니다. 손절을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은 매수를 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면은 짧게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 정도만 짧게 손절을 해주고 더 기다렸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셨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 자체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공모가가 16,000원이었죠. 공모가는 괜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공모가를 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공모가 위에서 강하게 한번 상장 이후에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지금 한참 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향후의 흐름은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흐름이 약하죠. 종목의 흐름이 약한 상태에서 업종의 흐름도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하락했었어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에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 후에 업종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라라는 의견이신데요. 하락폭이 지금의 가격대보다 좀 높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조금 소폭 회복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하락 시엔 마이너스 20%에 대한 매도 전략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62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타이어를 매수가 48,050
350원의 비중을 30% 중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에 한국타이어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약보합 마감이고요. 47,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중기적으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한국타이어 적정주가 86,800원, 비교값은 0.55. 지금 이제 적정주가 대비해서는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으로도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이탈을 했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긴 추세로 봐도 그렇고요. 최근에 단기 추세만 봐도 둘 다 추세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한국타이어를 48,05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좀 나름 좀 저점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더욱더 손실을 조금씩 더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중기로 가져가도 될지 여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중기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기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잘하셨어요. 매수를 잘하셨는데 약간 좀 아쉬운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이 정도면은 매수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더 이상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그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매수를 했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이 정체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수급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딱히 개선될 만한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지수의 흐름이 불안하죠. 종목의 흐름이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지수가 다운된다고 하면은 종목의 흐름은 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한 종목은 훨씬 더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흐름에 살펴봤을 때는 역시 계속 홀딩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전반적인 시장과 관계된, 주가와 관계된 그런 흐름도 좋지 않고요. 시장 외적인, 주가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봤을 때는 중기 홀딩하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수의 흐름이 확실하게 꺾이거나 종목이 정말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지수의 흐름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 홀딩은 아니고요. 단기로 짧게 대응을 하시고 향후에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48,000원대, 현재 47,000원대 기록하고 있는 주가입니다. 중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상승 시에는 수익 10% 대응 전략까지 가격대까지 짚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31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인트로바이오를 매수가 49,450원의 비중은 30%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인트로바이오는 1.27% 상승하면서 4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은 좀 보합권 마감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추세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인트론바이오 적정주가 8,600원, 비교가 4.65, 약 4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기 추세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 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는 있고, 길게 봐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낮은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급등과 급락이 이제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추세로 봤을 때는 중기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거의 이제 5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의 주가가 4만 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계속 매수하신 이후에 흘러내린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손실 관리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예, 향후 전망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역시 고점을 뚫고 계속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의 흐름이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매수가까지 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종 흐름이 좋지 않으면 강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에 손절을 하십시오.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벌써 하락했어요. 매수가 이후, 매수를 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홀딩할 이유는 없고요.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꺾였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고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450원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완벽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을 때는 해서도 안 되지만 하락했을 때는 짧게 손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 정도에 빨리 잘라 주시면은 그 이후에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120선 이탈했을 때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대응을 지금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계속 홀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매출이 1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6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업종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바이오가 폭등하고 정말 계속해서 상승할 때는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에 거품이 좀 끼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상관없이 모두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만 업종의 흐름이 한번 꺾이고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흐름만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다가는 크게 낭패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업종이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오가 다시 한번 단기에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주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적당히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의 손절을 하고 나서 향후에 또 업종의 흐름이나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일단 손절 처리하시는 부분이 중간에 참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더욱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30%에 대응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9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가 22,400원에 비중 50% 조언 궁금하시는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장에 먼저 흐름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23,1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추세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참으로 안타까운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77,000원, 비교값은 0.33,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 추세 그리고 단기 추세 최근 지금 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긴 흐름으로 봐도 이제 역사상 최저점이 이제 약 15,000원대.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약 23,000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역사상 최저점까지 또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는 중기 하락 그리고 단기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설명도 해주셨지만 차트상으로 봐도 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22,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5월 9일 날에 기록했었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일단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좀 최저점이라고 해서 좀 낮게 잡으셨는데 길게 끌고 가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길게 끌고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매수는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점에서 했기 때문에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점이 확실히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최저점이에요.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셔서 아마 좀 욕심이 나실 거예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량주입니다. 역시 수급이나 지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급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딱히 개선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기에 실적이 크게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그리고 사실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버텨주는 흐름만 나오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꺾이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수나 업종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하기는 조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이후에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수익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하시고 더 하락했을 때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역시 지수나 업종의 흐름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10%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봤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지속적인 상승세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저점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길게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나 수익 10%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고 향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점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고 들어가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아무리 좀 낮게 들어가셔도 좀 짧은 흐름 대응이 유효한 상황인데요. 일단 뭐 하락 시에는 본전에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 수익은 10% 정도로 짧게 대응하시라는 말씀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75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을 매수가 12,4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의 강스텐 바이오텍은 강보한 마감입니다. 11,3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스텐 바이오텍은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강스텐 바이오텍 적정 주가 4,700원, 비교값 2.40, 약 2배 이상 고평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이제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그 여파로 최근 단기적으로 어떤 유상증자로 인한 급락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여전히 중기 추세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다른 바이오 제약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역시나 최근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위주로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위주로 좀 집중해서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 12,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죠.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큰 상승 이후에 좀 눌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쨌든 아쉬운 상황이고요. 사실 뭐 최근에 하셨다면은 정말 기가 막힌 매수를 하셨죠.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조금 운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반등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15%의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 테마 자체도 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상증자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의 흐름이 조금만 약해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에 정리를 하시고 나서 향후에 다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거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업종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더 하락하면은 계속 저점을 깨고 하락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역시 손절 15% 이후에 향후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강스텐 바이오텍은 본전 매도나 손절은 마이너스 15% 라인 잡아드리니까요. 대응해보시고 이후에 다른 종목의 교체 의견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27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EXT를 매수가 3,6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하셨는데요. 자, EX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 마감이고요. 3,83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EXT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는 가파르네요. 장관님. 네, EXT 적정 주가는 3,400원, 비교값은 1.13, 현재가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이제 작년에 그 스펙에서 흡수 합병된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뭐 중기 추세 그리고 단기 추세 모두 지금 상승으로 매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기와 단기 모두 추세가 상승으로 살아있는 상황이고 3,6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점 부근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자,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볼까요? 네, 단기 흐름이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수익은 15% 정도,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0원이면은 여기죠. 최근에 고점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사실 이 정도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는데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조정을 더 크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다가 다시 가는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거거든요. 이런 매수를 반복하면은 향후에는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대북 관련 테마주입니다. 대북 테마주들은 어느 정도 호재는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의 그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뛰어넘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향후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북 관련주들은 가격 메리트를 활용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해서 그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격 매수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조금만 삐걱대는 뉴스가 나와도 크게 출렁이는 게 이 테마주들이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추격 매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까지 왔을 때는 계속 홀딩하면서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일단 정리하고 나서 확실하게 더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상승이 나오면은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15% 정도만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5% 대응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50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PS텍을 매수가 6,500원에 비중 30% 진단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의 PS텍은 강보합 마감이네요. 6,5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PS텍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PS텍 적정 주가 22,900원, 비교가 0.29,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이제 의료 정밀기기 업종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앞에서 지금 두 번째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오고 곧바로 그걸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 추세 상승 그리고 단기 추세도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기와 단기적으로 모두 좀 상승 추세를 나와 있는 상황인데, PS텍은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가 좀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단기 대응하시고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약간 추격 매수 성격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00원이면 거의 지금 가격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였던 것도 역시 대북 관련한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차로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북한의 어떤 그 전력
그런 관련한 그런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다소 억지스러운 면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전반적인 북한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일단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은 역시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건 그 전기차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역시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추격 매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더 아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하면 수익은 10% 정도 짧게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텍은요, 일단은 하락 시에는 본전의 매도, 수익에는 10%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제시하신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오늘 다시 두 종목이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자,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코덱스 인버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편입된 대성 창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2,565원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부근한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94%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로 편입한 만큼 앞으로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이전에 좀 매매를 했었던 대성 창투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 보였을 때 다시 또 편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두 가지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는 흐름인데요. 역시 평균가 6,050원 1, 2차까지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5,900원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확실하게 다시 반등을 하고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그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수급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의 코스피를 움직이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아마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기관이 크게 대량 매도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고요. 수급 흐름이 이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수급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역시 지수는 하락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버스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2,565원에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발생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노릴 생각이고요. 창투사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뉴스로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와줄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크게 다운됐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의 어떤 그 가격 트렌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어떤 그 종목 자체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역시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면 결국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종목 흐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요. 종목 수도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코덱스 인버스는 여전히 지수에 대한 흐름,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함께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지수 반등 시 매수와 그리고 지수의 하락 시에 대한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유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대성 창투에 대한 부분도 창투사들의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흐름이 다시 재차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신규로 편입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코인 돋보기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관련된 이슈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지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컨센서스 2018이 개막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글로벌 상위 IT 기업이 블록체인에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이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이슈 모두 일단 코인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관심이 꽤 쏠릴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두 번째 이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거대 이제 IT 기업들이 계속 연구 개발에 뛰어든다. 일단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블록체인 시장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주요 기업들의 뛰어듦 계속 이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호재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슈 블록체인 이제 컨퍼런스 컨센서스 2018인데 한 가지 좀 재밌는 패턴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015년은 9월, 2016년은 5월, 2017년도 5월, 그리고 2018년도 5월인데 이 행사를 전후로 해서 소폭의 조정, 그리고 큰 상승, 또 소폭의 조정, 이렇게 3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도 이제 계속 될 것인지, 일단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 보유자도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시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세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비트코인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지금 현재 4시간 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우 큰 단기적인 이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사 관련해가지고 좀 호재가 나오면서 또 이제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과거 작년에 이제 한 차례 좀 큰 시세를 보였던 알트코인들이 또다시 이제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몇 주 동안에는 신규 코인들의 급등 굉장히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제하고 오늘만큼만 놓고 보면은 신규 코인보다는 과거에 화려한 불꽃을 보였던 그 코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 이제 또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리면서 앞으로 가격 전략도 함께 좀 들어본 상황인데요. 자, 지난주까지도 여러 보조지표에 대한 활용법도 알려드렸고 이제 또 새롭게 신규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또 알트코인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제 알트코인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오스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매우 큰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 플랫폼 그리고 발행형 토큰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오나 이더리움, 에이다처럼 이 이오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른 어플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트세어 거래소와 그리고 스팀, 이제 스팀에 대해서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팀 플랫폼을 개발한 댄 라리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제 신뢰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현재는 이제 토큰의 단계입니다. 즉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같이 지금 얹혀 있는데 6월 1일에
자체 블록체인을 갖는 메인넷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오스 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단 6월 1일 날 메인넷 런칭이 제대로 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의 단점을 이제 상쇄한 차세대 코인이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뭐 이더리움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블록체인이 그렇겠지만 동시다발적인 이제 수요가 몰렸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속도가 좀 늦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빠른 처리 속도를 최대 강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도 이 ICO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회 중에서 이제 332회 지금 진행이 됐고, 작년 6월부터 매일 200만 개씩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넷 런칭을 앞두고 활발한 에어드랍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여파로 지금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오스의 특징은 사실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사용자 지원해야 된다. 동시다발적인 처리,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스팀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제 시스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몰렸을 때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요구 조건이 있고, 또는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블록체인이 내세우는 그 표방하는 가치가 일단은 뭐 공개성, 그리고 무료, 뭐 이런 또 측면이 있고, 또한 기술이 개발이 되고 보안성이 강화될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수월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또한 낮은 대기 시간, 또 순차 처리, 뭐 병렬 처리, 빠른 전송 속도, 이런 것들은 모두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어찌 보면은 이거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필수로 갖춰야 되는 요구 조건이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이제 이것을 가장 잘 구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오스 에어드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보유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코인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코인이나 어떤 토큰이 런칭을 할 때 무상으로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배당, 그리고 무상증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오스다 코인이 이제 4월 15일에 완료가 됐고, 또 에볼루션 코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5월 1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오스 해칭이라고 하는 이제 또 스냅샷이 있었고, 또 에브리피디아, 뭐 스캐터, 그리고 뭐 제논, 또 뭐 이오스 카페, 뭐 체인스 등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줄줄이 이제 에어드랍이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드랍은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특정 거래소에다가 이오스만 갖고 있어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 또는 이제 어떤 개인 지갑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하면 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실제로 그 이오스 코인의 어떤 백서라고 하죠. 설명서를 좀 살펴보면서 이오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만의 사용자, 그리고 무료, 간편한 업그레이드, 짧은 지연 시간, 또 순차 처리 성능, 뭐 병렬 처리 성능, 이런 것들을 이오스가 이제 갖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할 때 특정한 어떤 룰에 의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DPo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제 발행을 한다라는 또 특징도 있고, 그리고 3초마다 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이제 속도를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오스 에어드랍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같은데, 구글이라든지 어떤 포털에서 이오스 에어드랍 뭐 일정 또는 뭐 이오스 에어드랍 뭐 스케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제 표출되는 날짜를 뭐 최근 일주일 또는 최근 1개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에어드랍의
관한 이제 최근 소식을 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오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 에어드랍이 언제 있을까 궁금하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목요일에는 새로운 또 알트코인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USA에 대한 부분 좀 아주 또 정확하게 상세하게 좀 말씀해드렸는데 다음 시간, 이 시간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규 알트코인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모 클릭 시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홍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